안녕하세요. 중등수업 연구팀 동고동락입니다. 저희 수업 연구팀은 연구 주제로 창의융합형 탐구 수업을 선정해서 진행했습니다. 1학기 때는 수학과 과학과의 융합형 수업을 소개해드렸고 2학기 때는 수학과 사회과 역사과 영어과의 융합형 수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는 수학적 사고로 삶을 바라보는 창의융합형 인재 육성을 위한 취약시기 활용형 융합 수업을 연구해 보았습니다. 수학과의 미적분 과목과 사회과의 여행지리 과목의 융합 수업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수업이 달성하고자 하는 성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적분의 함수의 개념과 방정식, 부등식을 활용하여 여행지리의 여행계획 수립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여행 준비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 가치 및 태도를 탐구하고 이를 다양한 사례에 적용할 수 있도록 목표를 정하였습니다. 본 수업의 실시 시기는 저희가 취약 시기, 즉 2회 고사 종료나 1회 고사 종료, 동계 방학 기간이나 이런 시기를 잡았는데요. 학습자의 학습 결손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수학 주제를 중심으로 교과별 융합 수업을 실제 삶과 연계된 주제, 세계 여행으로 진행하고요. 학기와 학기가 연계된 하나의 교육 과정의 흐름으로 구성하여 점진적으로 학생 성장 중심의 수업 디자인을 구축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1차 시, 3차 시 정도는 배경 지식 확립을 바탕으로 과제 수행을 거쳐서 평가에 이를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위와 같은 활동을 8차 시까지 적용한 후 평가할 수 있는 채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적분 과목의 채점 기준은 이런 식으로 저희가 정해봤는데 각 학교에서 만약 저희의 수업 학습 자료를 활용할 시 그 학교 사정과 여러 가지 기준에 맞춰서 변경하여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행지리 과목의 수행평가 채점 기준입니다. 조사, 적용, 탐구, 이해 분야로서 배점 또한 아래와 같이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과목의 연계 활동 후에 학교생활 기록부에 기록할 수 있는 내용은 미적분 과목의 경우 사회현상과 자연현상 등의 실생활의 주제로부터 수학적인 접근을 통해 분석하고 해석하면서 즐거움과 유용성을 느끼는 한편 주변 현상을 미분을 통해 설명한 수학적인 문제 해결력이 뛰어나며 수학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바탕으로 수학의 필요성을 인식함. 이런 정도로 언급해 주실 수 있을 것 같고 여행지리 과목으로는 여행하고 싶은 사례 지역을 다양한 지도 및 지리 정보 시스템을 활용하여 여행지 및 여행 경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함. 관광적 매력을 갖춘 지역을 조사하고 이러한 지형적 특성이 인간의 생활 및 관광 지역의 특색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함. 바람직하고 안전한 여행을 위해 여행계획 수립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이와 관련하여 여행 준비에 필요한 역량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지역에 적용함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학교 학생들은 매우 흥미롭게 이 주제에 접근하였으며 실생활에도 활용할 수 있는 주제이기에 관심을 더 많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 팀이 사용한 교수학습 평가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함수, 몫의 미분법 같은 기본 개념을 확립할 수 있도록 교수 학습을 하고 학생들이 기본적인 문제풀이를 통해 스스로 개념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학습지를 통해 안내하였습니다. 다음 단계로 실제 여행지에서 미술관을 방문했을 때 그림이 가장 잘 보일 수 있는 자리를 찾기 위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에서 배운 수학적 개념을 활용하여 적용해 보게 안내하였습니다. 앞의 내용을 더욱 심화시켜서 자유의 여신상과 영국의 시계탑 빅벤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위치를 수학적 개념을 활용하여 찾아보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세계 여행 가이드북을 제작하기 위해 필요한 함수의 목 미분하기,
도함수 활용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들을 기본 수준에서부터 심화 수준의 문제까지 학습지로 제작해 보았습니다. 이때 보다 학생들에게 다양한 문제에 대한 소개와 풀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교육청 학력평가 문제 및 평가원 모의고사 문제까지 소개해 주었습니다. 끝으로 세계여행 가이드북 제작을 완성할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안내합니다. 이때 미디어 리터러시 향상을 위해 QR코드를 사용하여 학생들의 흥미를 더욱 끌 수 있도록 자료를 제작하였습니다. 첫 번째 미적분 여행지리 프로젝트 수업을 위한 참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프로젝트 수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프로젝트 수업의 제목은 인류 공영의 제안인 SDGs에 기반한 창의융합형 역량 강화를 위한 취약시기 활용형 융합수업 연구입니다. 줄여서 말씀드리면 나도 문화유산 수호자입니다. 이 프로젝트 수업은 동아시아사 과목과 영어원 과목의 융합형 수업입니다.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SDG, 즉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중에 16번, 17번 항목과 문화유산 보호, 문화 다양성 및 문화 간 이해를 목표로 수업 전체 틀을 디자인해 보았습니다. 동아시아사에서 본 수업, 즉 프로젝트가 달성하고자 하는 성취 기준은 오늘날 동아시아 국가 간의 갈등과 분쟁 사례를 살펴보고 그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자세를 갖는다. 와 영어원 과목에서의 성취 기준, 친숙한 일반적 주제에 관해 자신의 의견이나 감정을 표현하거나 그림, 도표, 도식 등을 활용하여 의사소통할 수 있다로 정하였습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와 유사하게 취약시기, 1회고사, 2회고사 종료 후 또는 동계방학 학습 기간에 학습자의 학습 결손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인류 공존 공영을 위한 유네스코 SDG 주제를 중심으로 교과별 융합 수업을 실제 삶과 연계된 주제, 즉 인류 유산을 바라보는 국가 간의 갈등과 분쟁의 인식 및 해결 방안 모색으로 진행하고 학기와 학기가 연계된 하나의 교육 과정의 흐름으로 구성해서 점진적으로 학생 성장 중심의 수업 디자인 구축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저희는 실제로 영어 원 같은 경우에는 2학년 과목에서 1학기에 개설이 되었고요. 그리고 동아시아사 과목은 2학년 과정에서 2학기에 개설이 되었기 때문에 학기와 학기가 연계된 1년으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융합 수업이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보다 자세히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입 부분에선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학생들이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요. 동아시아사 수업 시간에 동아시아 지역, 즉 한국을 중심으로 국가 간 갈등 및 분쟁이 존재하는 인류 문화 유산을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을 1, 2차시 정도로 갖게 됩니다. 이에 이어서 3차시부터는 영어 원 시간에 우리나라 문화유산의 수호자 간송 전영필 인물 소개 및 활약상에 대한 자료를 읽고 학생들이 영어로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그리고 동아시아사 수업 시간에는 박병선 박사의 인물 소개 및 활약상에 대한 자료 수집 및 제국주의의 열강에 의해 탈취된 국외 소재 문화재 사례를 파악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시간으로 전영필 선생님과 박병성 박사의 활동 사례를 알리는 스토리보드 작성을 6차 시에 실시할 수 있도록 했고요. 7, 8차 시에는 전영필과 박병성을 통해 국외 소재 문화재를 바라보는 시각 나누기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한영카드 뉴스 또는 웹툰 제작 및 발표하는 시간을 8차 시 정도에 갖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연계 수업으로는 사이버 외교 사절단, 방크 등의 활동과 연계하여 국외 소재 문화재 널리 알리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국내에 소장된 타 국가의 문화재, 즉 오타니 콜렉션 등에 관련된 내용을 조사해서 다른 학생들에게 알리는 활동을 연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와 같은 활동을 8차시까지 적용한 후
평가할 수 있는 채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어 1 채점 기준입니다. 채점 요소는 교과서, 본문 내용, 리포트 작성하기, 문화재 조사 및 발표로 할 수 있으며 점수 배점은 10점 만점으로 잡았고 점수 배점 및 점수 배점 간의 간격은 각 학교에서 적용하시기에 편안한 점수로 설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아시아사 수행평가 척도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제 및 자료 제작, 소통, 언어 사용, 창의력을 채점 요소로 하여 활동을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과목 융합 활동 후 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있는 내용은 영어 1 같은 경우 일제강점 시기에 우리나라 문화유산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간송 전영필의 생애를 기술한 영어 지문을 학습하고 내용을 표로 정리하여 그분들 앞에서 영어로 발표함. 탈취된 문화재에 대한 관심을 확장시켜 국외 소재 문화재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이를 알리는 활동에 참여함. 그리고 동아시아사 같은 경우는 제국주의 열강의 정책으로 인하여 오늘날까지 나타나는 국가 간의 갈등과 분쟁 사례 중 한국의 국외 소재 문화재와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고 그 해결을 위해 노력한 인물 누구누구를 선정하여 활동을 조사함. 올바른 역사 인식과 문화재 인식을 위해 이를 대중에게 알리는 카드뉴스 또는 웹툰을 제작하여 알리는 캠페인 활동을 진행하며 배움을 실천으로 연계하였음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SDG,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안내하며 활용한 교수 학습 자료입니다. QR코드 역시 활용하여서 학생들이 직접 이 개념이 어떤 건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문화재 불법 수출입 및 소유권 이전 금지 및 방지 협약 관련 유네스코 협약 자료를 학생들에게 소개하며 학생들과 함께 할 융합 수업이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중요성이 있는지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학생들이 주어진 자료를 읽고 해석해보며 보다 더 비판적으로 사고를 할 수 있도록 가이드하였습니다. 그 다음 동아시아사 수업 시간에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에 대해 배우고 한국을 중심으로 국가 간 갈등 및 분쟁이 존재하는 인류 문화유산을 조사해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가 간 분쟁이 있는 문화유산은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 그룹별로 토의해보고 학생들 개인의 의견을 서술해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영어 1 시간에는 교과서 본문에 나온 간송 전영필 선생에 대한 내용을 읽고 학습한 내용을 도표로 정리해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때 교과서 본문의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간송 전영필 선생의 일대기를 다룬 영상과 훈민정음 해례본에 대해 다룬 영상을 시청하며 배경 지식이 활성화되도록 하였습니다. 영상을 시청하면서 KWL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학습지를 제작하였는데 영상을 보기 전에 간송 전영필 선생님에 대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먼저 적어보도록 했으며 그 다음 영상을 시청한 후 전영필 선생님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더 알고 싶은 점 또는 배운 점을 내용을 적게 했습니다. 영어 1 시간의 프로젝트 마지막 활동으로 교과서에서 언급된 간송 전영필 선생님과 간송 전영필 선생님이 회수하신 우리 문화유산에 대해 학생들이 발표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이때 이미지, 관련 인물, 내용 설명, 알게 된 사실, 발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퀴즈를 제작하도록 안내하였는데 학생들이 실제로 준비를 너무 잘해왔습니다. 다음은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실제로 발표할 때 제출한 발표 자료들 중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학생들이 내용을 발표할 때는 모두 영어로 발화하였지만 듣는 청중의 이해도와 관심도를 고취시키기 위해 PPT 자료는 모두 한글로 제작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학생들이 만들어 온 자료를 쭉 한번 살펴보시죠. 보아각에 관해 자료 만들어 왔었는데요. 이제 실제로 발표를 영어로 하면서 학생들이 자료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렇게 시각화
하는 데 좀 더 포커스를 뒀던 것 같고요. 그리고 청자 상갑 운학 문매병에 관한 자료입니다. 해학 전신첩에 관련된 자료입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에 관련된 자료입니다. 알게 된 사실까지 학생들의 개인의 의견을 정리해 보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바톤을 이어받아 우리나라 문화재 환수를 위해 노력한 또 다른 인물을 학생들과 만나보았습니다. 동아시아사 수업 시간에는 박병선 박사의 이야기와 외교장각 의궤 관련 자료를 살펴보았습니다. 역시 QR코드를 이용해서 학생들이 쉽게 영상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내용 정리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그 후 정리활동으로 국외 소재 문화재를 되찾기 위해 노력한 인물 전영필, 박병선의 활동을 알리는 스토리보드 8칸 정도를 작성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영어 1 시간에 배운 간송 전영필 선생과 동아시아사 시간에 배운 박병선 박사의 업적을 정리해보고 비교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외 소재 문화재를 되찾기 위해 노력한 인물 전영필, 박병선 선생의 활동을 알리는 한영카드 뉴스나 웹툰을 제작해보는 연계활동을 제시하여 학생들이 문화재 독립운동가 활동의 필요성을 깨닫고 국외 소재 문화재에 보다 더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할 수 있었습니다. 카드뉴스와 웹툰 제작은 다음의 사이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 본 프로젝트 수업의 활동은 사이버 외교 사절단, 방크 등의 활동과 연계될 수도 있고요. 국내에 소장된 타국가의 문화재, 또 오타니 컬렉션 보유와 관련된 내용으로까지 확장돼서 이 분야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보다 더 깊게 탐구해보고 생각을 정리해볼 수 있는 융합 프로젝트 수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프로젝트 수업의 참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끝으로 두 가지 프로젝트 융합 수업을 연구하고 디자인하며 저희 동고동락팀 선생님들이 함께 나누게 된 생각을 짧게 공유하며 마치겠습니다. 창의융합 교육은 사실 효율성은 높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각 과목별로 소통하는 방식과 사용하는 교육 언어가 다른 만큼 교과별로 협의하고 실행하기도 사실 좀 어려웠습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마음 맞는 선생님들을 찾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번 수업연구팀 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은 우리 교육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이런 효율성보다는 그때그때 상황에 그리고 그때그때 학생들에 맞게 우리가 어떤 최대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적응성에 있다는 것 같았습니다. 세계적인 미래학자이자 경제사회 사상가 제러미 리프킨은 그의 책 회복력 시대에서 여러 국가들이 처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복합 적응형 사회 생태 시스템 모델링을 제시하였는데요. 이때 우리가 지구 생태계의 일부임을 받아들이고 효율성보다는 삶의 질을 개선해 나가는 교육을 해야 우리의 학생들도 앞으로의 닥칠 여러 난관 속에서 더 나은 길을 모색해서 각자의 길을 찾아 나갈 수 있을 거라 말했습니다. 이 변화의 일환으로 여러 과목의 선생님들이 모여서 했던 논의들과 탐구는 매우 의미가 있었던 시도였던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융합 수업 속에서 더욱 공부하는 의미와 그리고 재미를 그리고 관심을 찾을 수 있었던 것도 물론이었고요. 이상 창의융합 수업과 함께하는 인천교육의 미래를 응원하는 중등수업연구팀 동고동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